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에 대한 건데요. 이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MAVN이라는 이더리움 금고 사업으로 연 2.9% 정도의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쵸.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문샷이라는 이름으로 와, 정말 대담한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두 전략 과연 천재적인 포트폴리오의 균형일까? 아니면 안정적인 사업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분산 투자, 소위 파괴적 비효율일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주 정확한 문제제기십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딱 짚어주셨네요. 특히 그 문샷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아코와 월코인,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들은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트마인이 스스로를 이더리움 생태계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이 생태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프라 회사로 만들려는 야망, 그걸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회사요? 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안정성과 혁신.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가치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비전으로 묶어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비트마인의 큰 그림, 그 문샷 프로젝트의 개요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MAVAN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이 일단 기반이 된다는 건데 문샷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야심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문샷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한번 해보는 실험적인 투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정석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아, 정석적이다. 네,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러니까 MAVAN에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해서요. 잠재적으로 시장 전체를 뒤엎을 만한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비대칭적 보상 구조를 가진 분야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비대칭적 보상 구조요? 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한 번 성공했을 때 그 보상이 이전의 모든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아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을 아주 정교하게 구사하는 거군요. 한쪽에서는 꾸준히 땔감을 모으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땔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불에 지피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불꽃이 될 아코 프로젝트.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인간 증명, 프루프 오브 휴먼인데 AI가 만든 컨텐츠랑 보시 넘쳐나는 지금 시대에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인간 증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박스 누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아, 그런 수준이 아니군요. 네, 분홍트윈상에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주체가 유일무이한 실제 인간이라는 걸 암호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하나의 신뢰를 강요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요. 탈중앙화된 방식의 신원 증명이라. 네,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주권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디지털 주권 신분증. 와, 개념이 점점 커지네요.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료에서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을 지적하던데요. 첫째가 AI 시대의 도래, 둘째가 웹 3.0의 근간이라는 점. 특히 AI 시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곧 마주할 에이전틱 월드라는 개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에이전틱 월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령 제 AI 비서가 진행자님의 AI 비서랑 약속을 잡고 제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그런 세상이죠.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상호작용하는 이 대상이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 AI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모든 게 성립됩니다. 아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중앙화된 기업의 보증 없이도 개인과 개인이, 즉 P2P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산형 신뢰 및 보안 인프라. 네, 맞습니다. Decentralized Trust and Security.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룸바 청소기가 자체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갑자기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할 때 아코바 이건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고 증명해서 결제를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하, 아주 재미있고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이유로 10일 공격 방지를 꼽았는데 이건 뭐 웹 3.0의 정말 오래된 숙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고질적인 문제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에어드랍 파밍 같은 용어요? 아, 네, 들어봤죠. 혼자서 계정 수백, 수천 개씩 만들어서 에어드랍 싹쓸이 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10일 공적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한 사람이 수천 개의 가짜 지갑, 가짜 신원을 만들어서 시스템의 보상을 독차지하는 행위죠. 이건 단순히 공짜 토큰을 많이 받아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프로젝트의 경제 모델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투표,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한 사람이 다수 계정으로 투표 결과를 그냥 마음대로 왜곡시켜버리면 그게 무슨 탈중앙화겠어요. 이념 자체가 위협받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탈중앙화 시스템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인 셈이죠. 그런데 아코의 인간 증명은 한 명의 실제 인간에게 오직 하나의 디지털 신원만을 부여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모든 종류의 10일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원천적으로요? 네, 그냥 공격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공격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단순히 보안 기술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공정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토큰 분배 모델, 그러니까 웹 3.0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웹 3.0의 근간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규모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미래의 디지털 경제의 신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직접 뛰어든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만약에 아코가 업계 표준이 된다면 앞으로 나올 거의 모든 D앱들이 아코라는 레일 위에서 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를 깔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요? 네. 어떤 자동차가 그 위를 달릴지는 계속 변하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자체의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성장하죠. 비트마인은 바로 그 고속도로, 즉 신뢰의 인프라를 선점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코가 누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원 인프라졌다면 두 번째 문샷 프로젝트인 월코인은 무엇과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월코인을 ERC20 토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점이 더 흥미로웠어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보통 이렇게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자체적인 기술 스택이나 새로운 표준을 막 강조하기 마련인데 왜 굳이 이렇게 보편적인 표준을 선택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아하, 바로 그 질문이 월코인 투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ERC20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USB 표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호환성, 범용성이 엄청나죠. 맞습니다. 비트마인이 월코인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건요, 어떤 새로운 기술적 혁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더리움 생태계, 그중에서도 특히 디파이의 유동성과 기능성을 확장하는데 직접적인 플레이어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디파이의 플레이어라. 그렇다면 월코인은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토큰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거나 유동성 공급의 매개체가 된다거나 하는 역할들이죠. 아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ERC20 토큰은요, 우리 몸의 혈액과로 같아요. 혈액이요. 네, 자산을 예치하고 대출하고 이자를 받고 또 프로젝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 모든 활동이 다 이 토큰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비트마인은 디파이 프로젝트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월코인에 대한 투자는 바로 그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잠재력 있는 초기 디파이 프로젝트의 로드맵에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그 성장의 과실을 처음부터 함께 나누려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에 좀 맞춰지네요. 아코가 광범위한 웹 3.0의 기반을 다지는 좀 더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라면 월코인은 그 인프라 위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즉 디파이 섹터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와, 완벽한 정리입니다. 하나는 수평적 확장, 다른 하나는 수직적 심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프로젝트가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영역을 겨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더리움 생태계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코와 월코인이라는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MAVAN의 안정적인 2.9% 수익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문샷 프로젝트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어요. 이 양극단의 전략이 합쳐졌을 때 비트마인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전방위적 암호화폐 인프라 회사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정의가 비트마인의 비전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는 단순히 이더리움을 사서 들고만 있는 수동적인 보류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선언이다. 네. 보세요. MAVAN을 통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보안과 안정성, 즉 레이어 1 인프라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죠.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아코 같은 신원 인프라나 월코인이 속한 금융 인프라 같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투자하는 겁니다. 뿌리부터 열매까지 다 관여하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생태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위에 신호등과 표지판 같은 교통 시스템을 깔고 심지어는 그 길 위를 달릴 가장 유망한 슈퍼카, 월코인이 속한 디파이까지 직접 만드는 그림이네요. 정말 전방위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료는 월스트리트와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훨씬 더 큰 비전을 제시해요. 이건 좀 대담하게 들리는데요. 대담하지만 저는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한 자본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너무 복잡하고 뭐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우니까요. 정확합니다. 불확실성과 정보 비비칭성이죠.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어떤 게 진짜 보석이고 어떤 게 돌멩이인지 가려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거는 도박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비트마인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건데? 글쎄요. 좀 냉소적으로 보자면 비트마인 역시 상장된 고위험 벤처 캐피탈 펀드일 뿐인데 월스트리트가 왜 굳이 비트마인을 통해야 할까요? 직접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비트마인이 앞으로 증명해내야 할 가치이기도 하죠. 비트마인이 단순한 VC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들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생태계에 깊이 관여하는 빌더라는 점입니다. 빌더, 직접 만드는 사람이요? 네, MAVN을 통해 이더리움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죠. 아쿠아와 올코인을 통해 미래 표준을 만들어 나가죠. 이 과정에서 얻는 정보와 인사이트는요, 외부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부자로서의 정부 우위를 가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무제표나 백서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생태계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심지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마인은 월스트리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이 복잡하고 위험한 암호화폐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검증된 파일럿이자 큐레이터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이 당신들이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성장 잠재력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라고요. 와,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네, 이 다리 역할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비트마인의 기업 가치는 단순히 보유 자산의 합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프리미엄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아코와 월코인에 대한 투자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가격 상승이라는 파도에 그냥 수동적으로 몸을 맡기는 서퍼가 아니라 아예 파도를 만드는 기계를 직접 만들고 그 파도의 방향까지 주도하려는 야망의 표현이군요. 주주들에게 이더리움 보유 그 이상의 알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고요. 네,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영토, 즉 신원과 금융이라는 영토에 미리 깃발을 꽂는 거죠. 이를 통해서 생태계 성장의 과실을 극대화하려는 정말 정교하고 야심찬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비트마인의 문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인간 증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신뢰 인프라부터 디파이라는 첨단 금융 생태계까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려는 한 회사의 담대한 도전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인간 증명 기술이 만약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이건 단순히 블록체인 생태계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 이 기술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뱅킹, 심지어는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에까지 적용된다면 우리의 디지털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가짜뉴스나 여론조작, 보이스피싱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통제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생겨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가능성과 위험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죠. 이 인간 증명이라는 개념이 미래 사회의 신뢰라는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하게 될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상상해 보시는 것이 오늘 저희의 분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